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합니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호국 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훈을 국정 운영의 주춧돌로 삼으신 뜻을 깊이 새기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됩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국가보훈처가 이제 1961년에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제 승격이 되는 건데, 자, 처에서 부로 올라간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62년 만에 뭐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예. 어떤 정부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어떤 정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있듯이 예. 나라에도 국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돈이 많다고 다 존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지만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내적 가치, 가치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최고로 또 끝까지 예우하겠다는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마디로 이제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최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예. 상당한 의미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 2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훈부 승격 서명식에 직접 관련 대상자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자결제를 보통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법안이 무수히 공포되고 서명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저렇게 국민 앞에 서명하는 것은 아마 거의 이례적이죠. 1988년에 미국에서도 레이건 정부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처죠, 미국은. 그걸 이제 보훈부로 승격할 때 저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어떤 철학, 또 그런 의지, 뭐 그런 결단의 그런 어떤 징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서명식을 보시고 정말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였죠. 현충일에 제복 입은 사람들이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미국 같은 데를 보면 군복을 입거나 이제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대우를 좀 되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부러운 모습으로 좀 보여졌는데, 이번에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좀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과거를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술 네. 먹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뭐 그 행패 부리고 이럴 때도 뭐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그 제복 입은 군인들 경찰관들이 아주 뭐 조롱당하는, 그렇죠. 또 지난 정부에서 보면은 무슨 행정관이 예. 육군 참모총장입니까? 합참의장을 불러서 그 군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뭐 쫓아가고 하는, 그러니까 제복이 조롱받는 광경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제복이라는 것이 조롱받는 대상 또는 단순한 근무복이 아니라 어떤 우리 국민들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영웅의 상징이다. 이렇게 자리매김
시켜야 되고 그것이 저희 국가보훈처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또 이제 국가보훈처의 또 다른 그동안 이제 임무가 그동안 이제 공적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독립유공자들의 훈격, 재평가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마침 오늘 그 출발인데 오늘 이제 오후에 그 국민공감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는데 예. 우리 독립지사들 중에 뭐 이회영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인 이회영 선생이다 또 이상용 선생이다 박상진 의사다 뭐 많은 분들이 그 험난한 일제하에서 항일운동에 아주 나섰는데 제대로 이게 신상필벌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문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반대로 예. 어떤 분은 저분은 그래도 뭐 3등급 정도 받아야 되는데 뭐 1등급, 2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공훈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뭐 불만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당히 세월도 많이 흘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라도 다시 한번 그 공과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자리매김, 정상화의 첫발이다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이제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라든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없는 부대 취급했던 HID라든지 그쪽에서 나라를 위해 이제 헌신하다가 좀 몸을 다쳤다든지 유공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를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좀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독립지사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예.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보훈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호국. 그렇죠. 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팔 걷어붙이고 전선에 나간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를 포함해서 제대로 그 공에 대한 평가를 못 받고 오히려 내팽개쳐져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처의 가장 중요한 의무 아닐까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현재 보훈처 광복회 정상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원웅 전 회장 당시 이제 사적 유용 논란이 좀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 보훈처의 관리 감독이 좀 소홀했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광복회라는 단체는 다른 단체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신을 상징하는 그래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숭앙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단체인데 예. 아시다시피 뭐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정부 때 김원웅 전 회장의 그런 어떤 전횡으로 광복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지탄 또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근데 아직도 뭐 국민들 기대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올 5월에 광복회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하는데 뭐 어떻든 자율적으로 하되 네. 저희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뭐 최소한 올해부터는 국민으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그런 광복회장 또 광복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뭐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시 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우리 박민식 차장께서는 정치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 또 예정이 돼 있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정치권들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어쨌든 뭐 90일 전에 장관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초대 장관직은 너무 짧게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좀 그 당혹스러운데 그 부분은 대통령의 인사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고 예. 저는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정말 나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최고로 또 끝까지 예우하는 그 미션 그것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는 본인 자체도 이제 네. 유공자 자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번 보훈처가 이제 그 부서로 이제 승격하는 게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뭐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개인으로서도 뿌듯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초석 하나를 깔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민식 차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